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시작했다. 이런 소식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네,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죠. 근데 이게요, 마치 빙산의 일각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건 정말 작은 부분이고 진짜 큰 변화는 그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의 진짜 의미, 그 물밑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내 카드로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같은 소비자의 결제가 아니고요. 금융기관들 사이의 정산 및 청산이라는 그 후방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다는 소식입니다. 비자가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죠. 이더리움, 솔라나, 스텔라, 아발란체 이렇게 4개의 블록체인 위에서 USDC를 쓰는 정산 인프라를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의 경영이 확 바뀌는 혁명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혈관, 말하자면 백엔드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어떤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실 진짜 대중화라는 건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금융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산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익숙하면서도 막상 설명하려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게에서 카드 긁을 때 듣는 승인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2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2층 건물이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건 1층에서 일어나고요. 보이지 않는 복잡한 일들은 다 2층에서 처리되는 거죠. 이 1층이 바로 승인, 영어로는 authorization입니다. 승인. 제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고 카드를 내밀면 단말기에서 한 1, 2초 만에 결제 완료 소리가 나잖아요. 네, 바로 나죠. 그게 바로 이 카드 주인은 돈 낼 능력이 있고 도난 카드 아니니까 거래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카드사가 가게에 엄청 빠르게 확인해주는 과정이에요. 일단 거래를 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주는 단계군요. 그렇죠. 신속한 확인이 핵심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2층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2층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산 및 청산 단계입니다. 승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 은행 계좌에서 편의점 사장님 계좌로 돈이 실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카드사는 하루 동안 쌓인 그 수많은 승인 내역을 전부 모아요. 그리고 밤이나 다음 영업일에 은행, 가맹점, 여러 기관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야 합니까? 이걸 계산하고 돈을 주고받는 거죠. 와, 되게 복잡하네요. 네, 이 복잡한 돈의 실제 이동 과정이 바로 2층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자가 이번에 바꾼 건 바로 이 2층의 배관, 즉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기존 은행망에서 블록체인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바로 이겁니다.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1층 가게 인테리어나 손님 응대는 그대로인데 건물 지하의 배관 시스템 전체를 막 새로운 기술로 교체하는 대공사를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번 비자 발표의 핵심적인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짚어주세요. 첫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4개 체인에서 멀티체인 정산 시스템을 돌린다. 네, 둘째, 미국 일부 은행 파트너들은 이미 달러 대신에 USDC로 비자랑 직접 돈을 주고받고 있다. 맞습니다. 파일럿을 시작했죠. 그리고 셋째, 이 규모가 그냥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크고 있다. 이 3가지가 핵심 맞을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그 규모, 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연간 35억에서 45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더 이상 실험이나 파일럿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렇네요. 이미 금융 시스템의 아주 유의미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딱 보이는데요. 왜 굳이 4개의 다른 블록체인을 동시에 쓰는 걸까요? 보통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딱 골라서 집중하기 마련이잖아요. 이건 마치 택배 회사를 4군데랑 동시에 계약하는 느낌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변화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비자가 우리는 이더리움이 미래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만 딱 선택했다면 그건 기술에 대한 베팅이 됐을 거예요. 베팅. 근데 비자의 선택은 베팅이 아니라 철저하게 운영의 관점인 겁니다. 방금 택배 회사 비유를 드셨는데 정말 적절해요. 한 택배사가 갑자기 파업을 하거나
물류창고에 불이 나도 다른 회사를 통해서 배송은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리스크 분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체인 하나에 기술적인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스비라고 하는 수수료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규제 이슈가 터져도 다른 체인을 통해서 정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이중삼중의 안전장치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효율성이에요. 이 4개 블록체인은 각각 속도 수수료, 안정성 같은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네. 마치 KTX, 무궁화호, 화물 열차가 각자 역할이 다른 것처럼요. 아주 급하고 중요한 정사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레일을 쓰고 비용이 더 중요한 대량의 정사는 수수료가 저렴한 레일을 쓰는 식으로 거래의 성격에 맞춰서 최적의 운송 수단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더리움 킬러니 솔라나 킬러니 하는 식의 경쟁 구도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네요. 그렇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체인이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체인을 그냥 부품처럼 혹은 유틸리티처럼 필요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중립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블록체인이 부품처럼 쓴다. 바로 그겁니다. 이념이나 커뮤니티가 아니라 철저히 기능, 안정성,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거죠. 와, 이건 블록체인 기술이 드디어 어떤 환상에서 좀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 지루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프라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 반입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전을 좀 은행 쪽으로 돌려보죠. 비자의 파트너인 크로스리버뱅크 같은 은행들 말이에요. 기존에 쓰던 달러 대신에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당연히 있죠. 은행 입장에서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자본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자본 효율성? 네, 핵심은 24/7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기존 은행 시스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일 오후 4시면 문 닫고 주말 공휴일에는 돈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멈추죠.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주말 내내 말 그대로 잠을 자는 겁니다. 돈이 잠을 잔다는 표현이 재밌네요. 사실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지 평소에는 잘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나 금융기관한테는 이게 엄청난 비용이에요. 유휴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자체로 기회비용이거든요. 아, 그 돈을 주말 동안 다른 데 투자하거나 대출해 줄 수도 있는데 낡은 시스템 때문에 그냥 묶여 있는 거니까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정산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론적으로 연중무효 24시간, 단 몇 분 만에 국가 간 송금이랑 정산이 끝나버립니다. 와, 잠자던 돈을 깨워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이라면 체감이 훨씬 크겠네요. A 국가에서는 밤이라 은행이 닫았고 B 국가에서는 공휴일이라 묶여 있고 이런 자금들을 훨씬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자금 관리, 즉 트레저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군요. 네, 맞아요. 국가별로 묶어둬야 했던 운영자금 지모를 줄이고 전 세계 자금을 거의 하나의 풀처럼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결국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흐름이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기관용 현금 레이어의 온체인화입니다. 기관용 현금 레이어의 온체인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의 결제 수단이 되기 전에 먼저 기관들의 내부 자금 관리 시스템에서 디지털 달러로, 즉 새로운 현금 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중요한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건 결국 비자나 은행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운영 효율을 높여서 비용 줄이고 돈 더 벌게 해주는 혁신처럼 들리거든요. 정작 카드를 쓰는 저 같은 최종 소비자의 경험은 그대로인데 이거 결국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이 변화가 소비자한테도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그 지적이 맞습니다. 아, 맞나요? 네, 당장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 카드 가맹점들은 결제액의 한 2~3% 정도를 수수료로 카드사에 내잖아요. 네, 꽤 크죠? 이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2층 정산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아, 그 보이지 않는 백엔드 시스템의 운영 비용이 결국 가맹점 수수료에 다 녹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정산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론적으로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아, 물론 기업들이 그 혜택을 소비자한테 바로 돌려줄지는 뭐 다른 문제겠지만 적어도 수수료 인하를 위한 기술적,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배관공사가 결국엔 우리 집 수도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체감은 없더라도 금융 시스템 전체의 비용 구조를 효율화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혜택이 시스템 참여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신용카드 명세서에 원화 대신에 USDC가 찍히는 날이 곧 오는 건가요? 하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아직은 아니군요. 네. 비자 측 관계자나 시장 전문가들 모두 아직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결제하는 시대는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사용성 UX 문제도 있고 변동성, 규제,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앞서 비유했듯이 1층의 소비자 경험은 그대로 둔 채 2층의 기관 간 정산 의료부터 온체인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내부 엔진이 하이브리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대중적인 결제 수단이 되기 전에 금융기관들의 정산 인프라가 먼저 된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쩌면 이게 기술이 현실에 뿌리 내리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순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거대한 변화는 항상 가장 지루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죠. 이 변화가 잠깐의 유행으로 그칠지 아니면 정말 금융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될지 이걸 가늠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3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군요. 기대됩니다. 첫째, 이 USDC 정산에 참여하는 은행과 서비스 대상 지역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 지금은 미국 일부 은행 중심이지만 유럽이나 아시아의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겁니다. 네. 둘째, USDC 외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 시스템이 확장되는가. 예컨대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이 이 레일에 추가된다면 이건 진정한 글로벌 멀티커런시 정산망으로 진화한다는 의미겠죠. 아, 그렇군요. 마지막 셋째, 이 멀티체인 정산 레일이 파일럿 스진을 넘어서 실제 대규모 거래량을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가. 즉, 전체 카드 정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참여 기관의 확대, 지원 자산의 다양화, 그리고 실제 처리량의 성장, 이 3가지 지표를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금융 인프라의 미래 지도를 미리 그려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카드를 긁는 동안에도 그 뒷단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